안녕하세요. 한국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78쪽 무장 독립 전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무장 독립 전쟁의 배경을 보면 바로 3.1운동을 들 수가 있겠죠. 3.1운동 이후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독립군들이 조직이 되죠. 자, 이 많은 독립군들이 주로 국경지대에 있으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치고 빠지는 작전을 펴다 보니까 일본군이 이러한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독립군의 근거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했던 전투는 봉오동 전투인데요. 봉오동 전투는 봉오동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파여 있고요. 협곡입니다. 삼면이 다 이렇게 막아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국민의군, 최진동의 국무도독부군이 연합부대를 형성해서요, 이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을 해가지고요, 일본군을 삼면에서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해서 격파한 전투입니다. 지금은 이 봉오동이 이렇게 저수지로, 봉오 저수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격전의 현장을 가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완전히 삼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아마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봤으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선생님 가보니까요, 최진동이라는 사람이 이 근처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지형을 활용해서 승리한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봉오동 전투의 그 포스터잖아요. 예,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가 대한독립군의 황해철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예요. 독립군 수는 셀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내일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독립군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독립군은 셀 수 없이 이제 많은 독립군들이 독립을 위해서 나설 거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대사인 것 같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란 영화가 2019년 8월에 개봉을 했는데요. 그해 11월에 봤던 수능에요,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적군이 깊숙이 들어왔고요. 사령부장 홍범도가 공격 명령을 내리니까 매복해 있던 우리 군이 삼면에서 조준을 해가지고요,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겠죠. 자, 이 봉오동 전투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는요,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시사성 있는 문제가 그의 수능에 나오기도 하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요, 독립군은 무기를 어떻게 구했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래간만에 무기를 운반하러 가는 통지가 와서 블라디보스토크대의 해변으로 어두운 밤에 행군해서 산 정상으로 70여리를 가서 받아 메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면 소련이 되겠죠. 1920년대 20년 전후에서요, 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에서 러시아 적군과 백군이 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기가 많이 유출이 됐고요. 이러한 무기를 북로 군정서군이 구매를 했고요. 또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본국으로 귀환하던 체코 군단에게 대포, 중기관총, 수류탄, 소총, 총알 80만 발 등 싼 값에 대량으로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북로 군정서 병사들이 개인 장비를 갖추고 독립군으로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끝에 윗부분인 건 알고 있죠? 여기 바로 위쪽에, 국경선 위쪽에 있는 곳이 봉오동입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건 좋은데요, 문제는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일본군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일본군이 대규모 군대를 끌고 만주로 들어오고 싶은데 만주가 중국 땅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일을 조작을 하냐면요, 여기 보이는 국경의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죠.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립군의 소행이다라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독립군을 토벌한다고 대규모 군대를 끌고 이제 간도로, 만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북간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이 이동을 하면서 일본군이 이제 쫓아가는데요. 결국은 이 청산리라고 하는 지역, 백두산 기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산세가 깊고 60여리 가까이 계곡이 쭉 계속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청산리로 와가지고요. 독립군이 여기에서 6일간 전투를 해서요. 크게 승리한 청산리 대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군 그 전쟁 역사 사상 가장 크게 승리한 전투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 등이 일본군의 대부대를 6일간 10여 차례 전투에서 크게 격파한 전투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의 그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김자진과 북로 군정서군인데요. 자, 이들은 모두 다 대종교도예요. 대종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나철이 만들고 당군을 믿는 우리 민족 종교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북로 군정서군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이들이 무장투쟁에서 청산리 대첩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독립군의 승리 요인을 살펴보면요. 높은 사기, 그리고 유리한 지형 조건을 활용하는 거고요. 동포사회의 헌신적인 지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인데요. 굉장히 굶주림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마을 아낙네들이 치마폭에 밥을 싸가지고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산에 올라와서 한 덩이 두 덩이 동지들 입에 넣어주었다. 이렇게 많은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간도 동포의 노력과 희생으로 우리 독립군들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한 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여기에 완전 열받은 일본이요. 간도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그 간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군의 가족이자 독립군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청산리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의 동포들을 무차별 학살하게 되는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간도 참변이 일어나니까 이 간도 참변을 피해서 우리 독립군들이 밀산에 집결을 하게 돼요. 밀산은 국경지대인데요. 밀산으로 가서 4천여 명의 독립군들이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하게 되죠. 대한독립군단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북로 군정서군과 대한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 부대들이 러시아로 건너가서 장기항전을 벌이기로 결의했고요. 소음한 접경지대였던 밀산부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총재는 대종교의 지도자이자 북로 군정서의 총재였던 서일이었고요. 그 아래 김좌진, 홍범도, 조성환 등이 부총재, 조성환이 부총재였고요. 그 병력이 3,500명에서 4,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해서 소련의 영토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도에서 보면요. 여기가 밀산이에요. 여기가 바로 국경지대죠. 예, 국경지대고요. 밀산에서 바로 넘어가면 소련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밀산으로 모여서요.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자유시로 이동해서 독립군의 통합 과정에서요.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주도권 다툼이 있게 됩니다. 이 자유시로 이동해가지고 한인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좀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적군의 약속을 믿고 시베리아로 이동을 했는데 자유시에 집결한 독립군 부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인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지휘권 다툼이 일어났고요. 적군은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한인 부대를 공격해서 강제로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립군들이, 수백 명의 독립군들이 희생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자유시 참변이 되겠죠. 자유시 참변을 당하고요. 이제 살아남은 독립군의 일부가 자유시를 탈출해서 만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만주로 돌아와서 우리 이제 만주 지역에 3부를 성립하게 되는 거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개의 부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3부는 만주 동포사회를 이끄는 공화주의적 자치정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보면 여기 우리가 남만주라고 하는 곳에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 그다음 북만주 지역의 신민부 이렇게 참정신 이렇게 3부가 만들어져서요. 우리 만주 지역에서 자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20년대 말에 가면요, 이제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이 만들어져서 국민부와 혁신의회 이렇게 두 세력으로 재편되게 되는데요. 남만주 지역에 국민부가 만들어지고요. 북만주 지역에 혁신의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국민부는 조선혁명당을 결성하고요. 혁명당 아래에 조선혁명군을 두어서 남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해체된 다음에요. 이제 지청천이나 신숙 이런 사람들이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했고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자 한국 독립군을 조직해서 항전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181쪽으로 가서요. 한중연합군을 결성하여 싸우다라는 부분으로 가고 올 건데요. 한중연합군으로 나누어지는 건 나누어져서 싸우는 건 1930년대의 모습이겠습니다. 바로 만주에서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1931년이죠.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자, 이 만주 침략이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고요. 32년에 만주국이 수립돼서 만주를 일제가 장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전쟁 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요. 만주가 일본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중국의 적도 일본이고요. 우리의 적도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독립군들은 30년대 초에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제가 여기다 별표를 쳤는데요. 30년대에는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30년대 가서는 중국군과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요, 중국과 한국 양국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한다. 자, 여기 보면 중국과 한국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해서 싸우고요. 그리고 합작의 원칙 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맞는다라고 해서요.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한국 독립군 북만주 지역에서 항일 중국군과 합의한 내용을 보면 한중 양군은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하고요. 전시의 후방 전투 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물품, 군수품 등은 중국군이 공급한다라는 것을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과 중국군이 함께 연합해서 싸우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30년대에요. 자, 이제 30년대 조선혁명군의 활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혁명군은 이제 남만주 지역입니다. 남만주 지역에 조선혁명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혁명군이 남만주 지역이고요. 사령관은 양세봉이라는 사람입니다. 남만주 지역에서 영능가 전투, 중국군과 연합해서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34년도에 양세봉이 지금 여기 사진에 여기 동상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양세봉 장군이 암살돼요. 그래서 암살된 뒤에 세력이 약화되고요. 30년대 후반까지 투쟁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북만주 지역이에요. 북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사령관이 지청천 장군입니다. 지금 이분이 지청천 장군인데요. 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가지고요. 쌍성보 전투와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지청천은요, 중국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되어 중국 안으로 들어와서 1940년에 만들어지는 한국 광복군 창설에 기여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자,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바로 영능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바로 조선혁명군이 활동을 했던 남만주 지역이 되겠죠. 여기는 남만주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가 대표적인데 여기가 쌍성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전자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만주 지역인데요. 북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이 크게 승리하게 되죠. 자, 그 외에 만주 지역에 사회주의 계열이 있어요. 사회주의 계열. 그래서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의 주도로요. 동북인민혁명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동북항일 영군,
이게 연합부대잖아요. 그래서 이 동북 항일 연군에 우리 한인 동포들이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줄 친 이 전투가 있었던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땡땡땡 전투 전승 100주년인데요. 이 우표는 이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서 발행됐고요. 김좌진의 이름이 보이네요. 1920년 10월 김좌진, 홍범도가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이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쳤다. 그러면 김좌진의 이름이 보이면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자, 그럼 청산리 대첩은 북간도 지역이니까요. 바로 가 지역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가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물어봤는데요. 이번 영상은 독립군이었던 고 이우석 온과 생전 인터뷰 영상입니다.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연합해서 백운평, 어란촌 등지에서 일본군을 크게 승리했던 이 전투는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죠.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라는 거고요. 자, 나라가 뺏긴 다음에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답은 5번 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1920년대, 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주로 청산리 대첩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 과정이 굉장히 독립군이 투쟁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순서대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